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최근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처럼 정신없게 요즘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때일수록 투자 기준을 강하게 세우고 지켜보게 되면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냉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잉태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 버블 영역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준,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기준은 바로 시장 밸류에이션 잣대입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기준을 세우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영역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까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배드한 영역까지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될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지난 8월부터 해서 들쑥날쑥 하다 보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 10월 들어서 조종세가 제법 깊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제법 깊게도 아니죠. 조종세가 연이어지다 보니 투자 심리가 정말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거래대금도 위축되고 있고, 투자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것을 염려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든 뭐하든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 기준이란 것은 바로 시장 밸류에이션 기준이 바로 그것이죠. 자, 시장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저는 PBR 밴드를 거의 매일같이 자료를 수집해서 PBR 밴드를 작도하고 있습니다. 자, KRX 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같이 시장 PBR 퍼 배당 수익률에 관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PBR 밴드 추이를 그리는데,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 선은 2007년 기준으로 한 PBR 밴드 상단선, 그리고 아래쪽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색 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 PBR 밴드 하단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과거 2000년 초반에 이 PBR 밴드 하단선에 있다가 2003년부터 4, 5, 6, 7 만 5년 동안에 엄청난 장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 지금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2019년 그리고 올해 현재 PBR 밴드 하단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시장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 영역에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자, 1450포인트대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밀려 내려갔을 때, 그때 당시 PBR 밴드가요, IMF 때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PBR 레벨은 IMF 때 수준인데,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자, 영화 뭐였죠? 국가부도의 날에서 아마 그때 유아인 씨가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잡았던 그 수준이, 자, 올해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은 145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레벨 어떻습니까? 2008년 수준, 2000년 초반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나 시장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자, 밀릴 수 있을까? 종합주가지수 오히려 밀린다면 더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 추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단선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기준 PBR 밴드 레벨이고요. 그리고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연말 기준한 PBR 밴드 레벨입니다. 자, 이 레벨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위치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지난 3월 달에,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피크에 이르던 시기. 자, 이때 당시 코스닥 지수가 428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하단선 부근까지 내려왔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초반 수준의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더블 가까이 상승한 이후 순식간에 현재 코스닥 지수는 PBR 밴드 상단부를 크게 올라서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레벨이 어떤 영역이냐? 자, 2015년, 16년, 17년 레벨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계속 언급되던 것이 바로 버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위치에 코스닥 지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또다시 코스닥 시장의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우려감은 코스닥 시장 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특히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들 PBR 레벨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게 퍼 레벨인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수치 보여주는 종목들이 바글바글하죠. 자, 그러다 보니 요즘은 밸류에이션 잣대,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잣대가 없다. 기존 밸류에이션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꿈을 반영한 주가 측정 잣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드림이 꿈이 현실이 되어야지만 설명될 수 있는 주가 영역에 들어왔어요. 자, 이러한 수준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이전처럼 강한 탄력을 만들기보다는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군들은 특히나 많이 있고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는 엄청 많고, 엄청 많아. 엄청 많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은근 많아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 꿈이 현실이 될 때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꿈이 현실이 되지 않거나 혹은 투자자들이 꿈에서 살짝 깨기라도 하면은 주가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주가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워낙 미래의 꿈까지 다 주가에 반영을 했다 보니 그 주가를 받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차트는 제가 굳이 어떤 종목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을 연이어 제공하면서 주가가 허무하게 추락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것, 즉 대부분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일부 버블이 심각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꿈까지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을 우리가 굳이 껴안고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씩 조심하면서 버블의 영역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냉정한 투자자라 한다면요. 제가 앞서 언급드릴 때 코스피 시장은 저평가,
종합주가지수로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코스닥 시장 대장주들은 심각한 버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대장주 말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수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빚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의 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분명 지금 시장이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 버블이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상처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즉 버블이 심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버블이 약한 종목들, 버블이 없고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좋은 종목인데 빚을 받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건요, 뱅글뱅글 돕니다. 자, 과거에 1999년 IT 버블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은 영원한 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대장주 새로운 기술은 영원한 대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이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대장주는 또 몇 년 뒤에는 사라지고 또 다른 대장이 등극했어요. 자, 이런 순환이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면 그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효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잣대를 이용한 종목 선정은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오늘 증시 토크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말 10월 30일에요. 저의 정기 세미나, 월간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저녁 7시에서 9시에 온라인 실황 방송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자, 신청자에 한해서만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자, 참여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트로 조금 달리 했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증시 토크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